예, 꼭 부분 찍네요. 예,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예, 이번 시간에는 오주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주 중에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례는 오전에 썼던 사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사례를 보면서 음, 수술 회복 관련된 질문을 했다고 그러겠습니다. 아침에 했던 걸 잠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23년 10월 29일 오후 19시 06분에 전화가 왔지요. 이 상담자의 정한법사가 상담하셨는데 이분의 지인 되는 분의 언니가 다음 날 10월 30일 날 수술하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잘 될지 걱정입니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주를 딱 그 시간에 왔던 시간에 딱 봤단 말이지. 봤더니 자 계면은 같고 임술월도 정해져 있고 그 당일날이 경신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봤더니 술시인데 술시는 병술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분은 06분이니까 자분이 되죠. 홀수는 자부터 시작하니까 자분. 그래서 무자분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한번 쭉 살펴볼 때 먼저 그날의 일간을 한번 살펴보면 경신이로 떴습니다. 경신 떴는데 이제 경신이 주로 어떤 거냐면 물상으로 봤을 때는 금이 개재됐을 경우에 금일이 있을 때는 또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 있고 인사신을 할 때에는 칼대는 그러면 칼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뜻합니다. 칼대는 일이 경신으로서 칼을 대는 의사가 칼을 대는데 칼자루가 좀 바로 있으면 좋은데 좀 멀리 떨어지죠. 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로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딱 봤더니 경신을 중심으로 해서 월간에는 식신, 편간은 병간 이렇게 식신과 병간이 이렇게 있죠. 들어 있으면 보통 뭐 수술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간이 병화가 지금 이제 아주 아픈 병인데 그 병을 월에 식신이 있단 말은 이렇게 뭘 뜬다? 이렇게 그걸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토가 들어갔잖아요. 무토는 뭔가 하면 역시 약을 쓰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술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약 먹고 이렇게 조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할 때는 항상 지난번 우리 공부했을 그 기본 이론 시간에 일지와 월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일지와 월지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이가 좋다 말은 격각식으로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시와 분도 서로가 또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극하는 관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편간이 떴고 시간에 편간이 떴고 또 병술로서 우리 잘 아는 백호살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좀 힘든다. 수술하는 게 좀 힘든다는 뜻이고 식신이 보면 또 있는데 식신도 백호를 탔어요. 그래서 매우 위중한 어려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신유술회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뭐가 있냐면 유 우리가 허자가 유자가 딱 보인단 말이야. 양쪽에 그렇죠? 그러면 유자가 보인다면 신유술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 가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기운이 지금 현재 사이 떴단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기운이 일간을 강화시켜 가지고 결론적으로 목을 재성을 내 몸인 재성을 그걸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수술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봤더니 큰 병원에서 내일 수술을 하는데 효과는 어떨지 모르는데 효과는 별로잖아요. 그래서 야, 조금 열심히 했고 오늘 정도에 뭐 그분이 이런 걸 물었을 때 실질 답을 할 때는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날 잠이 안 오잖아요. 언니가 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어차피 이거는 좀 기도를 해라는 것 같다. 이제 말을 바꿔서 기도를 좀 오늘 열심히 해라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지인 보고 열심히 오늘 저녁에 아미타불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니가 70 안 하면 아직까지 한창 남은 나이인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호신불이라고 이 분을 지켜주는 마음적으로 지켜주는 호신불 작은 부처님이 있거든요. 네. 호신불 한번 모시면 좋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이 법사님이 그랬더니 그래 고려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언니가 나이가 한 10살 차이나 언니는 동생은 60대고 자 이분 70대니까 한 10살 차이 나니까 언니가 막 아프고 걱정이잖아. 그래서 병원에 서울에 있는 작은 병원에 수술했는데 안 좋아가지고 다시 수술하는 건데 두 번째 수술하는데 큰 병원에 수술하는데 좀 이 상태로 봤을 때 우리끼리 이해하는 말로 들으면 좀 힘들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특히 여기는 금수가 또 신가 사주원국은 우리가 밑에 봐도 사주를 원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사주원국 봤죠? 사주원국을 봤더니 사주가 무자였다. 그리고 토가 많았지요. 이렇게 해서 굉장하게 몸을 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 금수가 길신이고 화토가 흉신이더라. 시간 평간이 일단 여기서 볼 때는 시간 평간이 여기는 시간이 병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오주로 본 거네요. 평간이 큰 병이고 그 다음에 일지에서 볼 때는 신유술 이렇게 흘러가죠. 그게 정확하게 이 사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는 거꾸로 술 유신이라 하면 이거는 사살보다는 이거는 원래 요 신급을 볼 때에는 이제 위치로 봤을 때에는 사살신이 맞는데 이제 내려오는 순서로 봤을 때 거꾸로 내려온다 보면 조객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쨌든 상문 격각은 허리가 2, 3, 4 척추가 2번, 3번, 4번 척추가 나쁘다고 돼 있어요. 수술 후에도 신통치 않아서 않아 보인다. 그 대개 보면 이제 우리 질병에 대해서 뭐 잘 또 공부를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질병이 이제 오다가 보면 이 척추에 가장 중심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병이 척추에서 이렇게 다 신경이 다 나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간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작용을 한답니다. 간이 이제 막 피로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간은 원래가 그 근육을 주관한대요. 근육을. 그러면 근육 중에서도 이 척추로 보면 척추에 많은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게 지도로 등뼈가 그대로 있도록 딱딱 당겨주고 있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 간이 나빠지면 어느 부위가 당겨주는 역할을 뭐라고 느슨해진대요. 느슨해져. 느슨해진 상태에서 뭐 물건을 조금만 들다 보면 거의 빛이 나온다. 추간판 탈출. 그래서 대개 보면 뭐 척추가 아프다면 추간판 탈출이거든요. 신경이 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젊을 때는 막 이 운동하면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허리가 좀 안 좋았을 경우에 젊을 때는 산에 등산을 하게 되면 다시 어쩌지 하다 보면 거기 원래도 돌아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돌아가고 끝라이도 사는 수도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게 한번 버섯이 나오면 인위적으로 안 엮는다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있나? 이분은 2, 3, 4가 나빠졌단 말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게 다 말하자면 이제 이게 말하자면 벗어난 거야 이게. 그게 실제 수술을 해보니 의사가 보니까 이렇게 나쁜 경우 없더란 말이야. 다 뭐 2번, 3번, 4번이 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초간판에 다 이탈 다 돼 있는 거야. 그런 상태니까 보통 뭐 이탈도 뭐 약간 빚이 나온 경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열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힘들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이탈된 상태로 얼마나 자기가 그냥 힘들게 그 일을 했겠어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만병의 근원이 척추에 있다고 그러는데 척추도 결국 따지보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중에서도 제일 피해지는 게 간. 간에서부터 간이 해독작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간이 또 원활히 안 되면 오행으로 봤을 때 항상 역으로 거꾸로 가거든요. 병은 뭐 우리가 보통 생에서 보면 우리는 좋은 경우는 생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병은 뭐냐 맨 처음에 이 토병이 생기면 비위가 생성되면 토를 극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토를 극하는 목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 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간이 나빠지면 목은 또 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병은 거꾸로 가거든요. 병으로 가가 금이 간단 말이에요. 금에 가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화가 문제가 생기고 화가 마지막에 수병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돌아가 보면 이제 완전히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발병했을 때 거꾸로 간다. 병은 거꾸로 이거는 이제 의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뭐 그냥 생각하는 게 좋은 건데 병은 거꾸로 이렇게 간다는 건 옛날 그 한의사들이 그렇게 밝혀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고를 해보면 우리도 이번 다음 병에 어디가 나빠졌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콩팥이 나쁘잖아요. 콩팥이 나쁜 경우에 거꾸로 얘기하면 콩팥은 수잖아요. 토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토가 또 나쁘게 된다. 그러니까 토가 나쁘면 또 목으로 가고 그죠. 목으로 갔을 때 한 번 더 가면 금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맨 마지막에는 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폐가 문제가 되고 숨을 못 쉬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단계가 얼마만큼 남았는가 하면 오행역으로 따져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숨을 못 쉬잖아요. 대개 숨 못 쉬어서 돌아가시거든요. 물론 뭐 심장마비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마비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심장마비는 이제 폐에서 심장을 간 거야. 그래서 심장으로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지병이 틀리잖아요. 약한 부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약한 부위에 생기는 부분은 거꾸로 간다. 이걸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좀 진미관 도움 된다 그러거든. 자, 아무튼 이분은 편인이 사주에 좀 많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자, 봐요. 편인이 병관 앞에 편인이 여기도 있고 월지에도 있고 또 시지에도 있고 편인이 마지막에 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편인이 있으면 원래는 이 약한 사주에는 도움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원래 강하잖아. 강한 데다가 마지막 편인까지 더 떠 있으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이때 편인은 뭐냐면, 같은 조상님이라도 나를 좀 어렵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생에, 원리. 조상님들도 약 먹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술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전생, 이 사람 전생과 관계에서 서로 보면은 안 좋은 관계로 해가지고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될 때,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데 잘 됐다 이놈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이게 원기라죠, 원기. 그쵸? 원기가 뭡니까? 원한에 맺힌 귀신이라는 뜻이 원기. 원기는 흉사를 제거를 해주는데 막 구슬해갖고 쫓아내는 것보다도
달래서 법문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은 공하고 집착하는 자체가 어리석다. 그래서 너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더라. 이제 옛날 그 서로 원수 맺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허망하고 아무런 고질 없는 짓이니 이제 그만둬라 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이런 생각하면 이제 놓고 가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진언에 해원결 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해원결 진언. 우리가 보면 부처님 그 옴 삼다라 가닥 사바하, 옴 삼다라 가닥, 옴 삼다라 가닥 사바하. 거기 해원결 진언이라고 해요. 옴 삼다라 가닥 사바, 옴 삼다라 가닥 사바. 그 해원결 진언을 쭉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것이 많이 사해진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뭐 그런 기도를 포함해서 해원결 진언도 해주고, 그다음 업장소멸 기도 최고 좋은 거는 나무아미타불에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업장소멸 최고 좋아요. 그 아무리 업이 두터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원리는 뭐냐면 아미타불의 원리는 무량광이라 그랬거든요. 한없는 밝음,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이거든요. 그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는 귀합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아미타라는 뜻은 무량한 광명, 한없는 밝음이거든요. 그 한없는 밝음 속에 우리가 말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거든요. 어두운 생각. 그걸 완전 밝은 속에 넣으면 싹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미타불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외우면은 오래 숙세, 세세생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하던 세세세 태어났던 그 원결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우리는 아미타불 기도가 너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 정한 법사님은 그런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할 때 오늘 저녁에 언니가 수술함으로써 가장 가슴이 아픈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동생이라.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여동생만 지금 이제 가리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언니와 나 사이로 전생에 서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아프니까 내가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언니 스스로 기도를 못하니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기도. 그래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 법문을 또 누가 해준다면 정한이라는 분이 법사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 업장소멸에는 아미타불이 참 좋다 하더라.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아미타불을 갖다가 이제 그 기도를 늘 저는 스님은 하는데 제가 3년 단위로 계속 하고 있어요. 3년 끝나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중간에 들어와도 돼요.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시점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탑이 이렇게 탑처럼 생겨난 등이 있어요. 탑등이라 있는데 그 등에 제가 이제 그 많은 자동이체 한 달 많은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그 축원을 늘 해줘요. 불 쓰놔놓고. 그래서 이제 뭐 꼭 우리 이 집안에 뭐 아들 같으면 뭐 꼭 해당되는 분이 있잖아요. 뭐 이분 같으면 언니라든지. 그럼 이제 만 원만 자동이체에 되면 계속해서 이제 천일 기도를 해줘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천일 기도거든요. 요게 무슨 기도인데 아미타불 기도하는 거예요. 스님은 늘 아미타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혹시 이제 그런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절에 내 아는 절이 있는데 그게 한 분 다른 보다도 한 달 만 원이라 그러는데 우리 보통 뭐 어디 뿌리 뜯기도 만 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동이체를 해주면은 스님은 이제 그게 굉장히 기도를 늘 할 수 있잖아요. 그가 있으면 그렇게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어 좋고 또 다른 분들은 거기에 힘이 없어서 서로 이런 발걸음을 갖다 받을 수 있어 좋고 그래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천일기도 올리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5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자 5주 중에 그날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금 비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2운송을 보면 녹연, 녹, 비견. 그런데 경금에 볼 때 술토, 경금에 볼 때 술토는
이 쇠. 경에서 볼 때 쇠집이다. 그 다음에 묘는 태지. 정제에 해당하는 태지. 그 다음에 술 아까 쇠지고, 자는 사. 자는 경금의 사지는 죽음이 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위 자치 아래위는 뒷번에 나오는 여기 녹이에요. 녹. 임술은 대요. 대. 계묘는 생. 아래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술은 묘자리 들었다 그러고 무자는 태자리 들었다 그러고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날이 신날이기 때문에 신날을 보면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 신날을 봤더니 신본이죠. 그날 본. 이거는 양은 양인살이라고 그래요. 양인. 술이 사살신이 죽음이에요. 죽음. 상문살이에요. 근데 이 우리 그 봤더니 술이 양쪽 두 개 걸렸죠. 그죠? 이렇게 사살이 돼 있더라. 그 다음에 해는 합이고 자가 날아가는 거죠. 비거. 저 멀리 간단 말이야. 그 다음 축은 공방. 홀로 방을 지키는 거. 이는 서로 충이 되고 묘는 원진이 됐고 해결은 진이 해결됐죠. 진이 해결되고 사는 태 조건 미토는 뭐 아픈 거지요.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혼자 이 귀장수를 딱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나 사주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내 사주를 대입해 봤더니 사주가 사는 태잖아. 태. 그 연의 태가 물러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봤더니 엄청 병들었지요. 지금 병이 이제 월살 보통 병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잔을 봤더니 막 날아가잖아. 또 지살도 태잖아. 그렇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성분이 뭐 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다 뭐 비거, 병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그래 좋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봤더니 우리가 그 사주와 같이 연계해 봤을 때 아침에 풀어볼 때 화토가 나빴는데 이 정화 대운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묘도 묘자리도 별로 자묘 형도 됐었고 재미가 없었고. 그런데 올해가 또 계묘 대년이단 말이에요. 그 정기충하고 또 자묘 형되고 도움이 안 좋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술 날짜가 이렇게 딱 잡혔더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 날은 밑에 있는 글자 요거는 뭐냐? 실제 수술한 날 시간이에요. 그 30일 날. 10월 30일 오후 2시가 뭐냐? 계묘, 임술, 신유 을미잖아. 희한하지요? 시도 또 백호야. 임술은 뭐 똑같이. 근데 이런 신유와 신유, 경신남이 경신유잖아요. 신유도 55 백호야. 신이 왕하잖아. 그러다가 을은 내 몸이잖아. 몸을 신금이 탁, 그게 뭐예요? 그 배버리죠. 그리고 얼른 이렇게 백호를 타고 있으니까 굉장하게 내 몸이 극당했지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날은 맞던데 그 수술의 끝은 아까 말한 대로 안 좋다는 것은 이걸 반 거지요. 이렇게 봐서 별로 안 좋더라는 결론을 땄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람 사주 모습도 누가 많이 힘들었어요. 재성이 힘든 상태. 맞잖아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그것도 재성이 뭐 그냥 있으나 마나 저 연애 끝에 있으나 마나 한 것에 치우쳤잖아요. 역시 내 사주 원국도 재성이 힘을 당하고 있다. 오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주와 사주는 닮은 꼴이 다른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수술하고 하필이면 그때도 물어보는 시점이. 그래서 참 우리가 묘한 게 말이죠. 이 물어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동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한 마음이 일어나면 어떤 의문표가 생기면 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한 세계가 만약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온 세상이 걱정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희망을 가지면 온 세상이 희망을 간다 말이에요. 그럼 스님이 아까 이게
이런 와중에도 아미타불러서 업장소멸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내가 마음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이것을 따지갖고 안 좋은 방향도 있고 좋은 방향이 있지만, 마지막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좋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 아침에 얘기했을 때 식상이 많이 많잖아요. 식상이 많으면은 그걸 관을 그간다고 했잖아요. 그쪽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때는 인성을 통해서 식상을 거기 주면 바란스가 맞아지니 좋단 말이에요. 그 인성 역할이 기도요, 아미타불이도 이렇게 하면 딱 이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받쳐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내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 마음이 편해. 그래 가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 받으러 가는 사람이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보더니 왜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다가 장날에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뭐 사주 봐줄 사람이 있어요. 시골장에 사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심심해서 봤더니 당신 50에 죽는다는 말 들은 거야. 그런데 그 50이 죽는다는 말 듣고 젊을 때 20살 때 50이 죽는다는 말 듣고 이 사람이 그 평생 이어지지 않아. 그래 이제 50이 다 돼갔어. 가보니 아이고 뭐 아픈 데도 생기고 무엇이 아주 내가 죽으려는가 보다 싶어서 어느 스님을 또 찾아갔더니 스님도 웃으면서 아이고 뭘 그런 허상을 찾고 있어. 왜요? 그 왜 허상인데요? 그 말하는 그 생각하는 자체가 허상이라고. 그 헛급이 있는 거 아무 소용없고 스님 말 딱 믿고 오늘부터 가거든. 어? 부처님한테 기도해. 아무 문제 없어. 얘는 절대 안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반신반의 하다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사래 스님 말 듣고 나니 기분 좋잖아요. 가가지고 막 기댔더니 다음에 갔더니 안 죽고 살아있어. 안 죽었네. 그 다음에 또 안 죽었어. 한 2년 차 쭉 내가 스님 찾아간 거야. 갑자기 스님, 그때 내가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럼 내가 뭐라든가. 내 말이 맞지? 그 다음부터는 옛날 그 생각을 버렸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래요? 개운을 했다. 그래. 개운. 운을 바꿨다. 그러는 만약에 그 스님을 안 만났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원래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좋겠어요? 사람을 살려주는 게 좋겠어요? 죽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인수를 베풀어라. 인수는 뭔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무외시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무외시. 상대의 마음을 근심을 풀어주는, 근심을 들어주는 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근심을 다 하나 안겨줘봐요. 그러면 그거는 저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줄 것인가 보시를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특히 뭘 다루는 학문, 사람 생명 이런 거 왔다 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꿈을 또 꾸고 난 다음에 어제 그분은 꿈을 참 잘 꾸는데 늘 꿈만 꾸면은 스님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딱 받으면 대개는 무슨 일일까 하다가 꿈 얘기일까 이런 생각하면 아니다 꿈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스님은 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자기 먼저 같이 안 좋은 것 같아 얘기하니까 그래 무슨 꿈 꿨습니까 했더니 내가 뭐 집으로 사는데 집이 막 남루한 집이고 도움이 안 되는 내가 왜 그 집을 사는지 모르겠고 집 사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스님이 무슨 꿈일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꿈보다 뭐라고 했어요?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나는 그분의 그런 옛날 스토리를 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상담할 때 지금 서울에 집을 하나 이제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처분을 해버리고 좋은 가격에 좀 팔고 이제 시골에 가면 언니가 있대요. 시골에. 그 언니 옆에 살면서 막 평생을 여유롭게 살까?
이 돈 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서울에 살면서 지금 그만둘 처지가 못 되는 거야. 왜? 돈 벌어야 되잖아. 그리고 뭐 할 일이 벌리랑 많은데 그러면 막 그냥 그 시골만 생각하면 막 말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날까 안 그러면 막 뒤죽박죽 될까. 그게 한편으로 가고 싶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뒤죽박죽 되는 거야. 꿈이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 꿈이라는 거는 이건 현몽 꿈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 보살님 갖고 있던 생각이 막 섞어져서 이렇게 잠재의식도 나타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쉽게 말하는 개꿈각 같은 거 했더니 웃더라고. 아,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지? 아, 그럼 됐네. 그 순간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진짜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꿈꾸는,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어디로 가면 스님한테 안 가고, 이제, 신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한테 가면, 야, 그 조상 꿈이다. 야, 그거 큰일 났다. 야, 앞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있잖아요. 잠을 안 와. 그 어떻게 되는데, 구두해라. 저다. 이렇게 하면 구두를 해야 돼. 구두하면 돈 들잖아요. 돈은 아깝고, 하긴 싫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엄청 머리 아픈 거야. 근데 스님한테 왔더니 스님은 돈 한 번도 안 받고 즉시 해결해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서 상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과 상담하면 항상 내가 꿈을 사줘. 다 좋게 해석을 해줘. 뭐든 간에. 그럼 좋게 된다니까. 그게 일체 유심조라는 거예요. 들어봤지요?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느니라. 어디에 나오나? 화엄경. 화엄경에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내용도 보면서 그분이 좋게, 실질적으로 좋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잘했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아유, 언니가 너무 힘들었고, 수술계가 안 좋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때 이제 사실, 원래 우리가 봤던 거하고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스님한테 보내준 거야. 무슨 자료로서, 공부 자료로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분석은 예리하게, 정확하게 하되, 실제 상담을 할 때에는 따뜻하게, 예? 무의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아까 말한 대로 뭘 해주자 하면은 이걸 풀어주라고요.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풀어주라고요. 그걸 우리가 항상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하면은 실제 이제 안 풀겠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풀어주는 방향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은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해서 책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책을 보고 53페이지 자, 정관의 의미 보겠습니다. 자, 정관의 의미. 우리가 정관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냐 하면 정관은 나를 관리하는 걸 말해요. 자, 내가 관리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해요. 내가 주체가 내가 관리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해요. 그럼 나를 관리하는 건 내가 관리 당하는 거야. 상대에 의해서. 그 상대가 뭐냐면 어떤 정관이라는 것은 법칙, 규칙, 이런 데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역량이 충분한 경우에, 역량이 충분하고 정관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내 스스로가 명예롭고 권위가 살아나는 일이 있고 또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을 위한 일이다. 지난번에 정관은 뭐냐면 법으로서 합리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걸 말해요. 네? 그리고 평가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어떤 방법 써도 돼. 목적부 다 써가면 돼. 그래서 때로는 힘으로, 무력으로, 때로는 꾀를 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평간의 의미다. 그리고 평간은 보면, 어째 보면, 평간적 리더는 보면은 굉장히 좀, 권모설수가 능하겠죠. 네, 그런 리더가 되고. 정관적 리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대로, 네,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 시대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정관을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평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태평성대인데 평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은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 사주를 어디 봐도 충국이 없으면은, 자, 정관이 있는데 사주 충국이라는 것은 사주에 충국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신충한다든지 잠이 원진이 생긴다 이렇게 충국이 생긴 걸 우리가 보고 탁하다, 사주가 탁하다. 사주에 충국이 많으면 사주가 탁하다 그래요. 생이 많고 합도 있고 막 이렇게 생이 많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는 청하다. 이렇게. 그리고 진짜 청하는 경우는 뭐가 안 보여요? 그 흉신이 사주에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보여요. 흉신이 많이 안 보이고 그런 사주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신에 이런 게 나는 생각할 때 이런 사주 좋은 게 너무 청하면요 물고기가 안 달라들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 좀 뭔가 물고기도 잡아먹으려면 물이 너무 맑으면 되나 안 되나. 적당하게 플랑크톤도 있고 양분도 있어야 물고기 살지. 깨끗한 물에는 참으로 일거수의 물에는 생명체도 살기 어려워요. 물론 거기 사는 고기를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물이 조금은 흐려가는 거 있지만은 양분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죠. 네, 맞습니다. 조금은 물이 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데 성격에 제 생관이면 참 보기 좋아요. 관현상생하니까 이거는 재물과기보다는 결국 제가 관을 생했으니까 재물보다는 뭘 구하냐면 명예를 구하는 귀한 품격이다. 그래 이게 왜 귀한 품격이냐면 옛날에는요 관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갖다 붙이자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는 제가 최고잖아요. 제가 막 최고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뭐니 해도 식상이 인기가 최고야. 그래서 뭐 그냥 연예인 각각 맡고 할 때는 뭐 식상이 막 떠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한물 돌아오고 나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니까 아니야. 인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인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상에서 인성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앞으로 이 시대는요. 지금까지는 권모술솜하고 돈 버는 게 최고고 막 검찰 뭐 이런 게 최고고 막 재물이 최고지만 앞으로는 어디에 봐도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요즘 왜 가능하냐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막 명령어처럼 온 전신에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온 전신에 뭐가 있어 지금. CCTV가 다 달리가 있어요. 꼼짝을 못해 이제.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됐다는 경우는 다 잡혀. 왜냐하면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없는 데는 사람이 숨어서 겁을 안 내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너무 이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한국은 이제 숨어서 이렇게 돈도 못 받아요 이게. 왜? 지하철에 뭡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돈 더블 보다가 다 지킨다고 요새는. 그래서 다 지켜.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뒤에서 누가 카메라 찍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를 지났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런 시대가 말하자면 정인의 시대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역량이 부족할 때 정관은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한데 정관은 나를 극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병자인데 월간도 개수, 시간도 개수예요. 병을 중심으로 병자인데 월간도 개수.
시간도 그 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가는 뺑도로 샀잖아요. 그렇게 피곤한 삶이지 그 사람이. 그래 쉽게 피곤하게 살아요. 살기를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 정관이니까 뭐냐면 자기 합리화잖아요. 그분이 음식점을 하거든요. 음식점 하는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계속 평생 그것만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뭐 된장찌개 뭐 맛있다 그러면 된장찌개 맛있는 거 이것도 이어보고 저것도 이어보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야. 물론 여러 가지 있어도 자기 그걸 바꾸질 않아.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잘못해서 손님 입이 잘못해서 바로 그거예요. 나는 바른데 손님 입이 잘못됐다 하면 그럼 다시 다음에 안 하면 안 하도 그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옳으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그 대신 그분은 워낙 성실 사는 바람에 뭐는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배달집은 돼. 배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바쁜 사람이 뭐 음식 배달해가 먹고 사는 사람은 그 맛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오면 괜찮아요. 근데 모처럼 와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기분 내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병자일주가 그런 분이 계신다 이 말. 피곤하죠 삶이. 그런데 그분은 재밌어요. 정관을 썼기 때문에 항상 모자를 써요. 딱 그 이제 이 취사하다가 안 되니까 딱 머리에 항상 모자를 뭐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그럴 안에 항상 모자를 딱 쓰고 계세요. 머리카락 나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더라. 근데 정관이니까 모자 쓰네 말이 다 이어지죠. 정관을 만날 때 영양이 충분하면 합격쉽게 이루어지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불합격된다. 취직시험할 때 정관이 떴을 때 영양이 충분하면 합격이 되기 쉽는데 이 정관이 만났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불합격 쉽다. 이때는 당연히 인성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지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혹시 오를 때 뭐시가 뜨면은 그래 기도 좀 이번에 학교 시험을 지나놓고 기도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직장 문제 정관을 살리라. 높은 자리로 이동한 문제도 정관의 동태를 살펴라. 그러면 이번에 우리 많이 나옵니다. 이번 우리 저 아들 우리 남편 승진하겠습니까 이런 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주를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주를 딱 뽑아놓고 봤더니 사주가 시지나 시나 그 분에 보니까 뭐 관인 상생이 떴더라. 그러면 아주 유리하다는 뜻이요.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 승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도 됩니다. 100%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합니다. 100%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확률이 높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높은 확률, 항상 확률로 자랑해라. 이거는 우리의 상담법입니다. 확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직장 문제 정관을 살펴했고 높은 자리 이동 문제 살폈고 그다음에 또 정관은 여성이 와서 물었어요. 문자라는 건 묻는 사람 말합니다. 내담자, 다른 말로 혼자 문자라는 것은 우리 여자 상담할 때 보통 내담자라고 해요. 내담자. 자, 내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주에 이제 정관이 떠서요. 그러면 역량이 충분하면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재성이 정관을 생겨하면은 출세하고 있는 남편이다. 관이 이제 재성의 힘을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출세하고 있는 남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관을 만났는데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정관을 만났는데 역량이 부족한 경우다 뭐예요. 그러면 뭐냐면 남편한테 사소한 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정병관을 두 개를 동시에 만났다. 이 말은 이 경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뜻이에요. 근데 요즘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 의외로 스님한테는 그런 분이 많이 안 오는데 다른 일반 우리 그 여자분들이 상담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즘 상담하는 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인 문제로 많이 상담하러 온답니다. 네, 애인 투어. 애인 투어, 뭐, 이번 애인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남자 계시는데, 예, 요즘 시대가 막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문서의 의미. 공문서. 공문서는 정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청에서 보내주는 문서, 보통 뭐 출두하는 건 있잖아요. 관청에서 뭐 출두하는 명서. 근데, 예, 정관은 관청에서 오는 정상적인 문서 같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산세 내십시오. 뭐 이런 거 정관에 해당되는데, 뭐 왔어요? 딱지 끊긴 거. 딱지 끊긴 거 있잖아요. 그저, 벌금 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평가해야 한다. 소송을 당했으니 법원으로 출두한 문서다. 어쨌든 정의는 교육용 통지표다. 예, 교육을 할 때는 정의표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이번에 병원에 검사 받으러 오세요 하고 하는 검진표로 나왔다면 이건 편인이다. 예, 편인과 정인 차이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자 사주에 이제 상간경관이었다 이 말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명사주의 상간경관 이 말은 뭐냐? 여명사주란 말은 여기는 오주도 포함합니다. 예, 사주를 설명하는데 오주. 여자가 와서 내 남자가 됐는데 오주를 봤더니 상간경관이 있더라. 근데 상관이 관을 극하더라. 이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 사람은 지금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상관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죠? 근데 결혼하게 나는 정관이 있으면 남편한테 내가 구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경관은 내가 상관이 남편은 그걸 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상관없이 정관만 있으면 결혼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정관은 없는데 상관 식상만 보이더라면 그런데 남편은 없어도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럼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 남편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여명이 사주에 결혼을 할 때가 언제 되느냐 하면 정관이 있을 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식상이 있을 때 두 가지예요. 식상이 있을 때는 뭐냐면 아기가 너무 좋았어. 나 아기 갖고 싶어. 이러려면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냐면 남자가 먼저예요, 아기가 먼저예요. 아기가 먼저인데 남편은 아기를 낳아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럼 남편들은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 뜬 경우는 내가 남자가 필요하다. 그런 케이스다. 이런 겁니다. 조금 보면서 약간은 시지의 관성이 일지에 그걸 당한다. 예를 들어서 일조 가고 일조인데 시주가 개유다 하면 오하가 유금을 그가지요. 요렇게 되는 경우가 상간경관이면 그날이 갑오일주요. 보세요. 갑오일주에 상담하러 왔어. 우리 딸이 요즘 시집을 당치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딸 시집 언제 가려나 봐봐요. 이런 엄마가 왔어요. 봤더니 그날이 갑오일이야. 그러면 그때 갑오가 뭐냐면 딸의 마음이 갑이거든. 갑오단 말이야. 그럼 딸은 상한 마음이요.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시집을 봤더니 시집은 개유야, 개유.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갑을 갖다가 생해주고 있는데 밑에 유는 그걸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오하가 유를 그걸 하니까 난 아직까지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시집가라고 막 하면 싸우지요. 예? 집 나간다. 그래서 상관경관 되면 백해가 무익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시지에 평관과 분주에 자, 시지의 평관. 시지는 평관인데 분주에 정관이 있어요. 평관, 정관 두 개 다 떴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시지 평관 두 개 다 떴잖아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편안한 게 좋겠다. 뭘 좀 가져가서 책이나 좀 보고 이렇게 좀 아무 일 안 하고 좀 쉬시는 게 좋겠다. 신약과 정관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강의 정가는 굉장히 좋아요. 논리적으로 정리가 쫙쫙쫙 정리가 되니까 좋다. 그러면 뭐, 예, 또 성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들도 볼 수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감도 만날 수가 있고, 좋단 말이야. 근데 신약인데 월지 정관이나 연간 편관이 돼 있으면은 과거부터 내가 참 힘든 일을 해왔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 과거에도 힘들었고, 예? 지금도 내가 빼도 박도 못하고 굉장하게 어떤 딱 룰에 딱 잡혀가 내가 지금 죽을 판이다. 이 정도 하면 정관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엔 이제 편인. 자, 편인입니다. 편인은 나를 생해주는데, 그쵸? 생해주는데 같은 편 먹었지요. 그러니까 같은 편을 먹었단 말은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편인이다. 예,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니까 예술가적인 기질이 강하다. 예술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파고듭니다. 음악가가 됐든 뭐 미술가가 됐든 그렇다. 편인은 종교에 있다는 것이고 철학, 병원 조상의 의미입니다. 절은 편인이다. 절인 편인이다. 절에서 일할 인연이 없는지를 살펴보려면 편인을 살펴라. 어떤 사람 찾아와서 제가 이거 절에 좀 일하면 되겠습니까? 봤더니 오주에 봤더니 편인이 떴어요. 그 뭐 이 절에 기도할 인연이 있네요. 이렇게 모시면 되겠다. 근데 편인이 있는데 편인 옆에 편제가 떴어. 그러면 편제가 그걸 해요. 그것을 제극인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왔단 말이야. 왔는데 딱 봤더니 그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도 절에 살고 싶어요 스님. 저 절에 있고 싶어요 해주세요 하는데 딱 봤더니 뭐예요? 재석이 떴어요. 그러면 뭐냐면 돈벌이 하러 절에 왔는데 절에는 돈벌이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래 있을 수가 없겠죠. 차라리 마을에 가서 돈벌이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 일 안 하고 이런 게.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는 어렵고 스님이 되고 싶은데 저 좀 우리 절에 있고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날 오줌을 뚝 봤더니 이렇게 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나 그런 거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도움이 안 되지요. 그게 절에 와서 돈 벌려고 오면 어떻게 돈이 벌어지느냐 말이야. 절에서 수행하고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스님한테 계속 문자가 오고 맨날 며칠로 막 1년 내내 문자가 오던 남자 하나 있었어요. 그래 참 나는 그래도 스님한테 문자가 막 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답도 해주고 하면서 이분이 그것도 참 절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생각. 뭐 절에 관심이 많은데 하루는 꼭 스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정도사로 온대요. 그래 오시라고 했더니 왔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이냐면 이 음악 선생이야. 음악 선생인데 좀 있으면 남자인데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자기 생각해보고 음악 선생인데 정년퇴직하는데 음악인데도 뭐냐면 저 퉁수 나팔 부르고 막 이런 거 옛날에도 그 나팔 부르고 퉁수 부르는 거가 봐. 그런 걸 잘하는데 그 나팔 보고 퉁수 부르는 걸 어디 필요하냐면 그 저 큰 저 49제나 큰 거 할 때게 앞에서 삐 하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런 데는 할 때 그런 걸 하게 되면 좋겠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스님이 돼갖고도 공부하는 스님이 아니고 막 이제 노래 부르고 막 이거 이제 연주를 하면서 막 이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나는 그런 스님이 아니고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공부하는 스님이니까 우리 선생님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데 그걸 하는 스님이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보라고 내가 이제 해줬더니 그걸 갔더니 이분이 또 뭐냐면 요구사항이 많아. 그러하면 뭐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는지 벌써 가지 스님도 되기 전에 그러고 뭐 끝나고 나면은 이게 뭐 저 무슨 저
고용보험이 되는지 또는 스님석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퇴직금이 있는지. 그러니까 스님석에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물어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도 뭐 그걸 안 해줘요. 그렇죠? 교회도 요새 그걸 잘 안 맞춰요. 그러면 누가 전도사 그러고 하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들이 교회를 상대로 그렇게 소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내가 20년간 전도사 생활했으니까 월급 내놔라고 퇴직금 내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그런 계약서도 없잖아요. 근데도 세상 뭐 그렇게 그럼 제일 떼쓰는 데는 못 이겨요. 떼쓰는 데 뭐 갖고 뭐.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분을 한번 하면 내가 스님이 제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제자를 갖다 모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제자 받아가 제자한테 좀 편하게 지내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자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되고 이런 힘들잖아요. 차라리 거기 있으면 내가 살겠다. 여기 살겠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한 2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또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 어느 날 뭐 바람이 불고 낙엽이 옥수수 하니까 스님 생각이 나는군요. 이러면서 또 시적으로 탁 해가지고 왔더라고. 내가 답을 안 해봤어. 또 와가지고 또 그럴까 싶어.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 많아요. 응? 잠깐 쉬어야 되겠네.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식권적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나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잠이 깨네, 내 스스로. 약 드셔서 그러시네요. 맞아요. 약을 뒀어. 약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